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 섹터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조금 조정인데 최근에 로봇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모멘텀도 있는데요. 로봇주 그리고 그 가운데 SBB테크 집중 분석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오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화진 과장님, 네. 두산 로보틱스, 흥행 기대감, 로봇주 최근에 강한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고점 부담을 좀 미리 생각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어느 정도 좀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시장 환경 자체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이제 물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이제 흥행 기대감에 따른 이제 그 정도 좀 선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흥행 여부가 물론 이번 주까지는 기간 수요 예측이 있기 때문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조정은 훨씬 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두산 로보틱스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협동 로봇, 이제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그런 흥행 부분이 과연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를 2조짜리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효과가 충분히 당분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침에는 굉장히 강했다가 두산도 보면은 이제 조금 밑거리 달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막 10% 이상 갈 때는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한 4, 5% 빠지니까 또 손이 안 나갑니다. 투자. 그러니까 조금 호흡이 얼마나 우리가 하루 쫓아가면서 어렵다는 걸 아는 건데요. 변리사님, 오늘은 이제 SBB테크를 좀 로봇 관련주 가운데 볼 건데요. 어떤 기업이에요? 네, 1993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베어링, 감속기 국산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이 현재 75% 정도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였습니다. 정밀 측정 기술을 활용한 이제 고정밀 베어링, 물의 액추에이터 제조를 시작으로 하여 정밀 감속기 분야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였고요. 이 로봇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밀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양산을 성공하였습니다. 이 정밀 감속기는 이제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인데, 특히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속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PG이고요. 이제 SBB테크도 감속기 쪽에 주목받는데요. 로봇 쪽으로 로봇만 100%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베어링도 있는데 로봇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로봇 쪽에서의 기술력과 강점은요? 네, SBB테크는 2010년도에 소형 감속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2011년도에는 RB 타입 감속기, 2013년도에는 하모닉 타입 감속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양산은 그로부터 조금 뒤인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 주요 제품으로 이제 베어링과 감속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감속기는 이제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해서 설계 가공 기술 적용된 이제 정밀 기계 제품이거든요. 하모닉 타입과 RB 타입 감속기가 대표적인데, SBB테크는 이제 하모닉 감속기 대비, 하모닉 드라이브의 하모닉 감속기 대비해서 60에서 80% 수준의 가격으로 지금 감속기를 제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하나디펜스, 현대로보틱스, T로보틱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다양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주를 잇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베어링 쪽에서도 감속기로 신규 고객을 좀 확보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BB테크는 두산 로보틱스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로봇의 감속기라는 것이 현재 필수적인 구성으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이런 감속기를 테스트하고 양산화에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SBB테크 이제 감속기가 상당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과 수급 실적 관련된 얘기를 이화진 과장님과 하겠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돈이 필요하니까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근데 이제 전환사채라는 거는 지금 채권이지만 물량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제 발표한 거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5월 달에 이제 발행을 했었고, 이제 지난달에 전환가액을 조정을 했던 이유가 이제 시가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로 44,400원에서 41,500원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전환가액을. 물론 이제 올해 같은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베어링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한 70%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사실 좀 안 좋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300억에 대한 이제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은 이제
물론 올해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실적을 전환할 수도 있고 흑자로 아니면 대부분 내년쯤에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300에 대한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은 이거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환가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향후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대규모 유증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성장 기업들이 증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실적도 여전히 숫자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언제쯤 좀 턴어라운드 기대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하나증권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년쯤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모니 감속기 같은 경우가 한 30%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링이 한 70% 이제 비중이 되는데 결국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제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에 있는 환학 같은 경우 최근에 뭐 2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고객사가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14개월 정도가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SBB테크나 이런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런 다른 국가들의 그 수요가 우리나라 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확실히 내년에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매출이 75억이에요. 영업이익은 18억 적자인데 적자 나는 것보다도 매출액이 75억이라는 게 매출 단위 일단 좀 늘어야죠, 그죠? 맞습니다. 예, 300억, 500억, 700억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허 좀 체크할게요, 변리사님. 네, 2003년도부터 특허를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총 51건의 출원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출원권은 국내에 출원이 되었고요. 등록률은 25건으로 49%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시면은 이제 F16H 분야가 제일 많았는데 전동장치로서 특히 회전 운동용 전동장치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좀 두 개 살펴보겠는데요. 2022년도에 출원돼서 2023년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차량 시트의 파워 스위블 시스템, 뭐 파동 기어형 감속 장치에 대한 것이고 어떤 그 장치를 이제 내장시켜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뭐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브라켓을 결합시켜 충돌 하중, 뭐 충격에 강하고 파동 기어를 이용한 치압 방식을 이용하여 백래시 현상을 방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특허는 이제 파동 기어 장치 제조 방법인데 21년도에 출원돼서 23년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파동 기어 장치 제어 방법은 이제 열 변형, 물성 감소가 억제되고 내 마모성이 향상된 파동 기어 장치에 대한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 감속기 관련돼서 전 세계 특허 출원을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뭐 최근에 특히 2020년도에 탁 튀어오른 걸로 많은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다. 점점 성장세에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이 57%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요 출원인 쪽에서도 환학이나 야스카와 뭐 덴소, 캐논, 카와사키 등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해서 주가 전망 전략 이화진 과장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민감한 상황이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꽤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신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대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켓주민 로봇 관련주 SBB테크 집중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코스피 11포인트, 코스닥 5포인트 내림세로 여전히 약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